시간까지 한우와 또 젖소 중에서 젖소 수컷 부분까지만 봤고요. 근데 젖소의 암컷 부분만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젖소의 암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량이 우수한 부분들, 그러니까 젖 생산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체세포수가 적은 거, 그러니까 유량이 많고 체세포수가 적은 그런, 그러니까 체세포수는 낮아야 더 좋고 유량은 많이 생산되는 게 좋은 건데, 유량이 많고 체세포수가 적은, 그렇게 유량이 우수하여 상품성이 높은 젖소를 대상으로 해서 당연히 젖소 암컷이겠죠. 시가에 관계없이 협정보험가액을 특약으로 가입을 한다. 그 다음에 젖소 암컷에서 이렇게 유량이 우수한 검정젖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축산유통부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따로 해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가입 대상을 보니까 가입 대상은 농가 기준으로 해서 직전월에 305일 평균 유량이 10,000kg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체세포수는 30만 마리 이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농가의 기준은 농가 안에는 젖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거고, 대상 젖소는 더 까다롭게, 대상 젖소는 위의 기준을 다 충족한 농가의 젖소 중에서 305일, 최근 산차라고 하는 건 이제 임신한 상태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남자다 보니까 되게 젖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량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것들인데, 당연히 임신한 상태가 되어야 젖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차라고 하는 건 임신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근 산차 305일 중에 유량이 11,000kg 10% 더 증가했고, 이건 더 높아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세포수는 30만 마리에서 20만 마리 이하로, 체세포수는 더 낮아지고 유량은 더 높은 게 해당 젖소가 더 까다롭다. 그러니까 농가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산차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거고, 대상 젖소는 임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산차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또 6회 때처럼 계약자냐 과수원이냐 그런 것처럼 하나 포인트가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농가 기준이랑 최근 산차라는 부분들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미 나왔던 기출 문제니까 참고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유량 검정젖소의 어떤 가입 금액에 대한 한도랑 가입 연령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저희는 24, 72, 96 이런 걸 또 암기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2년을 개월수로 환산했다. 그럼 여기서 2년에서 6년, 6년에서 8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년 이상이 되는 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년, 6년, 2, 3, 5, 6 이렇게 되는 거죠. 2, 3, 5, 6. 2, 3, 5, 6. 그 다음에 2, 3, 6, 8.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본인이 편안하게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쭉 내용 보시고, 그러니까 2년 미만도 가입이 안 되고 또 8년 이상도 가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18394206 이렇게 암기하시고 728319567 이런 식으로 해서 앞글자를 따거나 뒷글자를 따거나 이렇게 앞부분을 이제 암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조금 더 어렵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1개월에 7개월인데 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50%만 보전을 해주는 거고요. 질병사고는 또 특별히 3개월 미만 50% 보존해준다. 이거는 앞에 나와있던 한우, 유구 다 똑같은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암컷이나 수컷이나 한우나 젖소나 다 내용 똑같이 각각 해당되는 게 2개월 미만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50%만 지급을 하고, 질병사고 같은 경우는 3개월 미만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실지,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저는 보시면 총 9단계입니다. 그래서 분, 수, 초, 다, 노 해서 이제 사이에 하나씩 더 있어요. 네. 그러면 총 5개다 4개니까 총 9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 9, 12 이렇게 저는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7 더하기 8은 15 이렇게 해서 이 앞쪽에 1, 3, 1, 4, 5 이렇게 해서 저는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 해당되는 숫자들을 제가 다 작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대입을 하는데, 당연히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이 전 단계 끝에 있는 숫자로 갑니다. 7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8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는 이 18이 이 뒤로 가서 여기 18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31로 끝나고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19부터 시작하고 이 다음 단계는 3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55가 이 다음 단계 끝으로 올라가요. 55가 됐고 56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 값들이 이제 써야 되잖아요. 이 사이 값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6이면 6, 9, 10이면 빼기 2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를 빼볼게요. 12 빼기 2는 10이잖아요. 그럼 1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56에다 10을 더하면 6까지가 해당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67부터 되겠죠.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보겠습니다. 분, 수, 초, 다, 노. 이 시간에 같이 외우세요. 6, 9, 12. 그 다음에 이 끝에 자가 7 더하기 8은 15인데 단계별로 1, 3, 5로 넘어간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단계가 이 전 단계 끝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개월에서부터 7개월까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밑에는 8개월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숫자에서 빼기 2를 해요. 그럼 6 빼기 2는 4니까 4를 더하면 12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 12이니까 여기 13부터 시작할 거고 끝은 이 전 단계가 올라와서 18.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19부터 시작하는데 해당하는 기간은 6 빼기 2는 4니까 23개월까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24부터 시작해서 전 단계가 올라오면 31. 당연히 32부터 9 빼기 2는 7. 7을 더하면 32에다가 7을 더하면 39. 40부터 해서 전 단계 올라온다고 말씀드려서 55. 다음 단계 56부터 12 빼기 2는 10. 그러면 10이면 66 이렇게 되는 거죠. 11 빼기 2는 10이니까 10을 더하면 66. 당연히 67부터 가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분모로 내려가는 숫자가 될 거고요. 공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 수, 초, 다, 노 이렇게 하고 6, 9, 12까지 나눠서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단계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가격에서 전 단계 가격을 빼고 그거를 이제 기간에 따라서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던 원령이 이거는 전 단계에 대한 제일 마지막 숫자니까 이 사고 원령은 이때는 이 다음 단계들이 나와 있는 것들에서 항상 양수가 나와요. 당연히 여기는 7까지가 마지막이고 여기는 8부터 10이니까 8부터 11을 어떤 수를 넣더라도 7보다는 크니까 양수가 나와서 곱해서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단계의 마지막. 이 부분은 7로 갔죠. 그다음에 전 단계 마지막 18로 갔고 전 단계 마지막 31로 갔고 전 단계 마지막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2는 12에서 2를 빼는 10이니까 56부터 시작해서 10을 더하면 66. 여기는 9에서 2를 빼니까 7이잖아요. 7을 40에서 40이 아닌 거구나. 32에다가 7을 더하면 39. 여기는 6에서 2를 빼면 4니까 19부터 4를 더하면 23. 마찬가지로 이걸 다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장점은 단점과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거를 통째로 다 쓰라고 하면 앞글자를 외워서 쓰시는 게 순서대로 쓰기에 좋으세요. 왜냐면 저는 이거 쓴 다음에 하나하나씩 찾아 나갔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장점은 예를 들어서 22개월을 물어봤어요. 문제를. 22개월을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18 그 다음이니까 이거라는 걸 금방 찾아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부터 다 쓰시는 분들은 각각 개월수를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를 전체 다 쓰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 그 앞글자 따서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신 분이 유리하고 이제 뒤에 거는 뒤에부터 이렇게 환원해서 앞에 걸 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 장점은 개별 몇 개월에 얼마냐, 몇 개월에 얼마냐, 몇 개월에 얼마냐 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게 훨씬 방법이 빠르십니다. 그 다음에 암기할 것도 많지는 않고 또 이해가 되니까 품목에 대해서 그 계산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숫자의 근거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숫자의 근거들을.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서 6, 6, 9, 12, 7 더하기 8은 15 저는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분, 수, 초, 다, 노 이렇게 해서요. 내용들은 이게 있고 관련된 계산 문제는 다 다음 주에 계산 문제들 지금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은 저희 올려져 있으니까 그 계산 문제에서 젖소, 암컷이나 그런 계산 부분들 자세하게 나와 있고 모의고사에서 다뤄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났고요.
이제 돼지 부분들을 보면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개별은 각각에 대한 개체에 대한 가격들이 존재해요. 일괄은 통으로 퉁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돼지 70만원, 아빠 돼지 84만원. 그러니까 70만원에 20%가 84만원이잖아요. 우선은 업무방어성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약관에는 뒷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돈에 20%를 더 추가를 한다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숫자가 이제 7회 때는 숫자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뭐 웅돈에 대한 가격이 안 나오고 모돈에 추가 2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숫자는 될 수 있으면 암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돈은 기본적으로 가입할 때는 다 15만 원을 가입을 해요. 당연히 제가 가입할 때 당시랑 계속 커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소도 그때 가입할 때 당시에 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만 1년 가입을 하면 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를 더 큰 금액을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또 그런 가액으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 자세한 것들은 또 업무방어 통해서 또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보상금을 지급을 할 때는 당연히 그때는 그게 엄마 젖을 먹는 포유자 돈인지 아니면 이유식을 먹는 이유자 돈인지, 당연히 엄마 젖을 먹는 포유자 돈은 더 작으니까 10만 원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이유자 돈은 15만 원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때는 그게 포유자 돈인지 이유자 돈인지 명확히 구분을 하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게 기간에 따라서 포유자 돈이 이유자 돈이 되고, 이유자 돈이 또 육성돈, 또 비육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이렇게 15만 원을 가입한다. 그다음에 육성 비육돈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그램에 따라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업무방어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육성이 좀 더 작은, 그러니까 자돈보다는 크되 좀 덜 성장한 육성, 그 다음 비육돈은 더 크게 성장한 그런 거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각각에 대해서 33만 1,000원을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일괄 가입은, 그러니까 이때 암기할 때는 그냥 3월 31일이라고 하시고, 일괄이니까 3월 3일, 3031에서 삼겹살 되잖아요. 그래서 삼겹살과 관련되어서 숫자가 좀 연거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육성 비율도는 3월 30일 말일, 그 다음에 일괄은 3월 3일, 3일절이다. 삼겹살 데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삼겹살 데이. 갑자기 삼겹살 먹고 싶네요. 네,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삼겹살들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은 모돈이나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의 각 숫자들을 다 합쳐서 거기다가 30만 3천원 삼겹살 데이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1,000두면 거기다가 1,000원이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공 1,000원이니까 1,000두에다가 30만 3천원 곱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포유자돈, 이유자돈은 나중에 계산을 따로 이제 손해를 평가하고 할 때는 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특별 약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질병이나 축산휴지나 이런 부분은 특약으로서 가입이 가능한 건데, 이때 질병 같은 경우는 모돈수가 정해지면 거기다가 2.5를 곱해서 거기다가 10만 원을 곱한다. 공식이니까 이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축산휴지는 모돈수에다가 70만 원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휴지랑 모돈 가액이랑 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둘 다 모돈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 돼지가 아이들도 케어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젖도 먹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빠 돼지는 한번 낳을 때만 좀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좀 쓸모가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약에서도 이제 아빠 돼지는 무시하고 엄마 돼지의 수 갖다가 한다. 엄마 힘이 좋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유의사항이, 당연히 엄마 돼지가 없는, 모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 가액 특약을 가입하는 계약자는 축산 휴지나 이 질병에 대해서 모돈수가 0이니까 금액이 0이 나올 거고, 그러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기협장치나 폭염재해는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들이라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주계약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협정보험가입이라는 거는 계약자랑 NH 농협손해보험이랑 협의 평가한 금액을 가입금액으로 가입한다.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게 NH 손해보험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이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과거에는 뭐 KB도 있고 뭐 현대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사들이 있었고, 지금은 제가 뭐 찾아보는데 뭐 풍수의 보험이나 뭐 그런 걸로 지금 나와 있고, 또 저희한테 또 이런 일을 평가사한테나 아니면 뭐 사정사한테 일을 또
주고 하는 데가 NH 손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가액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액은 최대치죠. 어차피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들인데 비해서 손해액은 최대치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손해가 최대치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앞에 보셨다시피 그 이용물을, 아니다, 그 가축의 사체가 있으면 그걸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해액이 보험 가액보다 큰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도축을 하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질병이 아니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고기를 팔았던 게 이용물 가액이에요. 고기를 이제 팔고 남은, 만약 고기가 원래는 이게 1000만원짜리 돼지는 없지만 1000만원이었는데 이용물 가액을 봤더니 한 400만원이 고기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나는 건데 600만원이니까 그것들은 손해액은 보험 가액이나 그 다음에 이용물 가액이 아니라 잔저물 처리 비용, 이게 1000만원이었는데 폐사를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도 불러가지고 땅을 파야 되고 하면 포크레인도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땅을 팔려면 또 그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경비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용물 처리 비용이 만약에 한 100만원이 들어갔다. 그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손해가 난 것이니까. 결국엔 손해액은 보험 가액이 1000만원에다가 100만원을 더한 1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손해액이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계약자한테 이제 발생한 것이 될 거고, 보험 가액은 보험 대상인 돼지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손해액은 계약자 입장에서 내가 돈이 더 들어갔으면 더 받는 거고, 내가 이걸 팔아서 돈이 더 나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차감하고 내가 손해 난 만큼에 대해서 계약자 입장에서 가져가는 거고, 대신 보험 가액은 그 돼지 자체, 소 자체, 그 자체의 대상의 가치, 그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개별이나 일괄로 가입하게 되면 평가도 개별로 하면 각각 평가하고 일괄로 하면 다 같이 평가를 해서 가져갑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축사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소에 대한 부분들 한우랑 젖소 보셨고, 돼지에 대해서 개별, 일괄에 대한 부분을 봤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암기해야 되는 게 제가 기타 쪽에서랑 가금 쪽에서 간단히 보면 기타 가축은 다 협정가액이고 가금만 좀 있는데, 제가 외울 때는 오리를 기준으로 오리 꽥꽥 하니까 오리는 숫자 5,000원입니다. 오리보다 좀 저희가 더 싼 게 닭이니까, 닭은 우리가 먹는 육개는 절반 2,500원. 그런데 토종닭은 좀 더 쳐주자. 토종닭은 4,000원. 알 낳는 닭은 더 쳐줘야죠. 알 낳는 닭은 좀 더 쳐줘서 6,000원으로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은 협정 가격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하겠습니다. 꽥꽥 오리는 5자니까 5,000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육개는 좀 더 절반해서 2,500원. 거기서 토종닭은 좀 더 쳐줘서 4,000원. 산란닭, 알 낳는 닭은 좀 더 쳐서 6,000원. 이게 뭐 나온다는 건 없고요. 그냥 한번 기억을 하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정밀장치, 협정보험가액,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 사고, 가구사, 이게 숫자라는 게 저희가 설에 관련해서 이 축사에 관련된 할인이에요. 축사. 가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가축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설해로 인해서 이건 축사와 관련돼서 설해 손해 부보장, 그러니까 설해로 인해서 축사가 무너질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 내가 그러면 여기 눈이 별로 안 오는 지역이야. 제주도 지역인데 눈이 안 오잖아요. 또 부산도 눈이 안 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굳이 뭐 설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나 설해 손해 보장 안 받을게 라고 하면, 돈사는 돈 사고 가구사, 돈 사고 가구사 %만큼 축사를 가입할 때 할인을 해줍니다. 보험료를. 그 다음에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가축은 전 축종이 협정가액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냥 같은 경우, 염소의 경우에는 사고 다발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입을 원래 30만원까지 가입이 됐었는데 한 25만원으로 축소를 한다. 이게 나올 만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내용들은 보시고, 또 어차피 이제 읽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좀 반복적으로 봐주세요. 같이. 그거에 대한 그 조건은 저희가 3년간 3회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손해율이 200%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게 25만 원으로 제한을 한다. 그다음에 역시나 폐사로 바꿔야 되는데 사슴양의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들, 낭패 본다고 하는 부분들, 낭충과 부패병, 꿀벌 부적병 같은 게 내용들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로 6회 때 또 축사에 대한 부분들, 이 평가 방법, 그다음에 이 축사의 내용 연수, 수정 단가에 대한 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왔었죠. 이 가입은 동별 또는 이제 일괄로 가입이 된다. 아까 전에 뭐 개별로 가입하냐, 일괄로 가입하는 것처럼 이거는 한동을 하니까 동별, 일괄로 해서 동별로 개별 가입.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할 때도 사고동만을 따로 이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 일괄로 가입이 하고 일괄로 평가한다. 평가할 때 전체 축사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부분들. 대신 이 축사 구조물이 동일해야지 일괄 가입이 가능해요. 막 제각각이면 또 평가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것들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 있으니까 구조물이 동일해야 피해를 받았을 때 이제 한 번에 계산을 하기가 쉬우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야 또 기준도 설립할 수 있으니까. 축사의 보험가액에 대한 산출 방법은 뭐 현재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건축가액 또는 신건축가액, 비가임설이나 해가임설을 봤던 제조달 가액이랑 개념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경련 및 사용 소모에 대응하는 감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축사, 이 부분이 감가가 되는 시설들이고, 원해 시설, B는 감가를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고 제조달 가액으로 가입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수리복구를 안 했다,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감가가 되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감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가림설이나 축사는 기본적으로 감가를 하는 품목인데 예외적으로 감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신축을 했거나 이번에 처음 지었을 경우는 감가할 이유가 없죠. 아예 감가 상각률이 없으니까.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제 원해시설이나 비가임설은 계속 수시로 수리하고 복구하고 하면서 이게 수리 복구를 하면서 자동 복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험가액 산출할 때 현재 가액은 신축가액에서 감가 공제,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제조달 가액, 거기서 1 빼기 감가 상각률 하는 거랑 그걸 풀어 쓴 거라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가 공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신축가액, 제조달 가액에다 감가를 곱한 게 감가 공제액이잖아요. 저희 똑같아요. 그래서 매년 감가되는 율, 만약에 6년짜리 목재였다. 80%에서 6년을 나누면 13.33%씩 매년 감가가 되는 거니까 이 감가율이 13.33%에다가 만약 이게 2년이 지났다. 경과연수 2년을 곱하면 26.66%가 감가율이 되는 거예요. 26.66%가 신축가격이 1억이었다. 그럼 그걸 곱해서 그만큼만 이제 감가시키고 보험이 가입이 되는 거죠. 내용연수 및 수정 잔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지금 약관이랑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이제 지금은 약관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업무방어서가 개정이 되고 하면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업무방어서 내용 위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관이 이걸 반영을 해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사 같은 경우는 역시 축사가 사용 도중에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겠죠. 안 그러면 가축이 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어디가 누수가 되거나 어디가 파손이 되거나 하면 그걸 고쳐야 가축에 대한 피해가 또 적을 거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내용 연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80% 잔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목재냐 철재냐 해당되는 품목에 따라서 연수가 또 틀려요. 그것들을 적용해서 내용 연수가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는 수정 잔가율 70%까지, 그러니까 감가가 30%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다 보존해 주는 거죠. 대신 보온 덮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50%까지만 수정 잔가율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수정 잔가율 70%, 보온 덮개 50% 쓰는 게 5회 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이 축사가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수리 또는 복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당 이득 금지를 위해서 수정 잔가율을 30% 인정한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내용 연수가 경과됐다고 똑같이 여기서 내용 연수가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라고 문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뒤에 뭐 75% 곱하고 하는 것들은 무시하더라도 이 문구상으로 보면 보험의 목적인 축사가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았을 때는 만약에 이게 한 3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수정 잔가율 30% 인정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용연수가 견고한 건물이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빠져 있어서 저는 이게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쓰는 분들은 정답 처리가 됐고, 저는 이게 오류라 생각해서 제 생각대로 썼는데 좀 틀렸으니까요. 제가 저를 이제 보고서 업무 방법서에 충실하게 써야 된다. 쓸데없이 약관을 분석해서 약관의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반영하면 정답 처리 안 해준다. 그게 제 교훈이니까 오늘 가장 큰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방법서에 있는 내용대로 가져가되 업무 방법서에 분명히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1과목에서 감점이 2개가 됐는데 이 부분이 또 감점이 좀 됐습니다. 앞부분은 다 맞았는데 이 뒷부분에 이제 예외적인 사항들을 제가 이제 내용연수가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 수리복구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이득금지를 위해서 수용 단가를 30% 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 윗부분 이 문구가 들어가시는지 점수가 안 좋더라고요. 아니면 또 제가 답안지를 확인 안 해봐서 또 제가 또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심사, 그 다음 인수제한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맛있게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심사에 대한 부분, 인수제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를 통해서 인수와 할지, 인수 안 할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인수제한은 까다롭다. 그래서 아까 소에서 보셨다시피 앞에서는 가입 대상이 15인령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인수제한은 15인령 미만이 된다. 공통사항도 봐야겠네요. 공통사항을 밑에 나왔네요. 공통사항을 보면 공통 인수심사 대상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 주계약 및 축사 특약에 대해서 가입 금액이 기준가액 대비 50에서 150%가 원래 기준 조건인데 그거 이외의 경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가액금을 선정할 때 축사나 가축 같은 경우는 50에서 150%의 범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축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질병일 때 근데 질병도 폐사예요. 똑같은 폐사입니다.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사고로 폐사하거나 같은 폐사입니다. 근데 질병은 1개월 미만, 신규 가입해서 1개월 미만만 면책사유라는 거, 그것만 구분이 있는 거예요. 딱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질병이나 긴급도출이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사고사나. 다음으로 말, 축사를 제외하고 아무튼 네, 내용들이 또 잠깐 산정하는데 공통사항으로 이제 인수 제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심사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협정 가액도 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수 심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심사를 하는데 아예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 장소 내 가축 중 일부만 가축을 가입하거나 일부 축사만 가입은 안 된다.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과수에서도 일부 나무, 또 농지에서도 일부에 대한 것들만 가입하면 안 된다. 그것들 내용이 공통적으로 인수 제한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고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각각에 대해서 특징들을 보면 소는 15인령 미만 인수 제한, 돼지는 어떤 돼지의 질병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1년에 2번 이상 발생을 한 거야. 그렇게 되면 돼지 중에 질병위험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질병위험보장, 질병이 많이 발생하니까 회사는 위험률이 커지니까 손해율이 커지니까 질병위험보장 특약만 인수 제한으로 걸고 나머지는 인수해주겠다. 아니면 인수심사를 해보겠다.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수심사.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서 나머지는 가입이 되면 가입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협정보험가액.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돈 얼마로 할 건지 협정하는 거잖아요. 농협이랑 NH 농협선보랑 계약자가 협정하는 거니까 심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복지 인증계약도 인수심사입니다. 거의 서류들이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것들은 뭐 기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평가를 한번 해봐야죠. 심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가금도 똑같이 협정가액이랑 복지, 동물복지 인증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은 심사를 한다. 말도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는 경주마 같은 경우 경주 실적이 맨날 1등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서쪽이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데 저처럼 이제 뒤에서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아예 제한을 해준다 하면 안 되고 좀 심사를 해서 좀 잘하고 하면 나중에 또 다시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심사해보고 저처럼 가능성이
크면 인수해주겠다. 그런데 봤더니 가능성이 없다. 말도 더듬고 말도 빠르고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포인트도 못 짚고 한다고 하면 이제 제한사항으로 넣어둬야 되겠죠. 대신 이제 인수 제한되는 거는 경주만 돼. 그러니까 그 대상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주만 돼. 달리지 않고 요양 중이면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종빈마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돼. 종빈마 번식을 해야 되는데 번식이나 임신이 안 돼. 종무가 안 되지 시수말이잖아요. 정액이 안 나오거나 교미가 안 되거나 정자가 아무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가 지금 앞쪽에 가입 대상에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자마만 제가 가입된다고 메모 부탁드렸는데 인수 제한에 생후 6개월 미만의 자마가 인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는 6개월 이상이 된다. 그다음에 개체별로 다 심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심사가 끝났어. 이미 심사가 끝났어요. 심사를 했더니 너무 아프고 너무 늙었고 안 되고 뭐 아무튼 다 안 좋은 것들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수가 안 됩니다. 기타 가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협정 가액을 보고서 그 가액보다도 좀 초과하더라도 이거 인수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심사를 하겠다. 축사 같은 경우는 아예 인수 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소, 돼지가 살아야 될 때를 사람이 살아야 하는 주택 용도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다시피 가축이 축사를 가입할 때도 가축이 최소한 주계약이 10만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된다고 했는데 아예 가축이 없이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는 인수 제한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뒤쪽에는 이제 주계약에 대한 부분들이랑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질병 또는 각종 사고가 똑같은 폐사입니다. 이 각종 사고는 긴급도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은 유일하게 여기 신규 가입일 경우에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것들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게 신규 가입으로 1개월 이내인지 아닌지 또는 이게 2개월 이내인지 3개월 이내인지에 따라서 이때 질병은 3개월 이내는 50% 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세요. 이 질병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면책 사유인지 아니면 이 사고가 질병으로 인해서 3개월 이내의 사고 같은 경우는 50% 지급한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긴급도축은 이렇게 면책 사유가 아니다. 1개월 이내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대신 2개월 미만이니까 50%만 지급을 한다. 그것까지도 까다롭게 되면 또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데 또 헷갈릴까봐 말씀 안 드리려다가 당연히 이 2개월 미만에 해당되니까 긴급도축은 면책 사유가 아니고 대신 50%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량 검정조수처럼 어떠한 질병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유량이 감소되고 유량이 생산 안 되거나 하면 이제 폐사, 긴급도축을 시켜야 되겠죠.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의 20%라는 거. 또 다른 품목은 보험금의 10%, 또 다른 품목은 30%, 또 어떤 품목은 5%, 10% 하는 것들은 우선 암기사항은 아니고 우선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라고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잔존물 처리비용도 보험금의 20%로 자기부담금이 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잔존물 처리비용도 여기서는 자기부담금이 있다. 일반 시설에는 없는데 지금 가축에서는 이게 보인다라고만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시 그걸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어려우니까 쭉 읽어보시면서 각각 나왔던 특약들에 있는데 이 축사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 할 때 말씀드렸어요.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할 때는 50만원. 화재는 자기부담금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했던 게 이 각종 사고에서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로 하는 거는 이 자연재해가 해당되는 거는 소와 말만 있습니다. 소와 말만. 나머지는 풍해, 수해, 설해 그 부분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뒤쪽 부분도 한번 대충 훑어보면 돼지도 일반적인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뭐 어디는 풍해로 되어 있고 어디는 설해로 뭐 수해로 되어 있고 어디는 풍재, 뭐 수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들은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인데 용어를 좀 다르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쭉 내용인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니까 저희가 지금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 또 이게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니까 기억을 하시되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보시면 이해는 되실 것 같으세요. 나머지 부분도 쭉 또 반복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돈 사고, 가구 사고 할 때 이때 축사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하는 거지 가축에 대한 어떤 뭐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설해손해 부부장은 축사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이런 개념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계약에서 이 불임이, 소는 이 불임이 긴급도축 그쪽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말은 이 주계약이거든요. 주계약 아래 별도로 다 빠져서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긴급도축이 아니니까 질병으로 되는 거고 1개월 이내에는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쭉 보시고 숫자는 우선 암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차피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험 계약 시에 작성한 서류인데 크게 보면 이거는 가축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 밑에는 축사에 대해서 필요한 게 서류가 하나씩 필요하다. 용어는 보시면 아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필요 서류는 가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이 아까 가축에 대한 부분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축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작성은 그런 것들 청약서나 배치도에다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필요 서류는 각각에 대해서 사본을 첨부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동물복지 인증을 대부분 하는데 동물복지 인증을 안 하는 게 말이 있더라. 말이 동물복지 인증을 안 한다거나 축산업에서 등록 허가증이 없는 이유가 뭐죠? 아까 전에 등록이 제외되는 품목이 말이었기 때문에 대신 등록에는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건강진단서나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까 마사회 홈페이지에 무슨 생산자 확인이나 뭐 이런 협회에 대한 등록 여부나 이 허가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가축에서 저희가 봤던 게 사양, 오토꿀 했었을 때 등록하는 사유랑 등록하는 축종이랑 등록 제외되는 게 있었잖아요. 등록 제외되는 게 오토꿀이었어요. 등록되는 거는 사양이라는 부분이 여기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내용들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내용은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약관에서는 주요하게 나와 있던 부분들, 기본적으로 폐사나 긴급도축이 공통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소에는 도난인과 행방불명이라는 용어들이 좀 써 있고 말은 경제적 도살이라는 용어들이 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이 좀 너무 낯설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고 손해액의 어떤 조사 결정할 때 보험 가액에다가 저희가 이용물 처분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약관에는 보상금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육 가격의 58%를 딱 했는데 이용물 처분액을 딱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용물 처분액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용물 처분액이 안 주어질 때는 도축장에서 발행을 해줄 거예요. 어떤 지육 금액이 나오면 거기다 75%를 적용한다. 또 이렇게 지육 금액이 안 나오면 지육 금액이라는 거는 이 지육에 대한 중량에다 지육에 대한 킬로그램당 가격이잖아요. 그것들 곱해서 75% 곱한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모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돈이랑 뭐였죠? 종돈. 네, 종돈. 그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엄마 돼지에서 20%를 가산한 거예요. 엄마 돼지가 70만 원, 아빠 돼지가 84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20%를 가산한 게 됐다고 지금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모돈이 만약에 80만 원이라고 하면 종돈은 96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게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여지들 있다. 그다음에 약간 돼지 질병위험 보장이 업무방어서에서는 2.5 곱하기 10만 원이었어요. 2.5 곱하기 10만 원. 그렇죠? 한번 보면 수업 못하는 분들이 수업시간 초과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뭐였지? 여기서 보면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약관에는 2.5 곱하기 10만 원이 아니라 자돈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자돈 가격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개정될 좀 이윤이 있고 또 뭐 이익률이나 뭐 이런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냥 읽어만 보시고 그냥 이런 문구들이 있었다고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축은 이게 운영 재보험이 개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수정될지 몰라서 그다음에 금액이 앞부분에서 250만 원인 또는 뭐 100만 원 이렇게 혼선되게 써 있는데
지금 약관에는 200만원으로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돼지 가금에 전기장치 및 폭염제에 대한 부분들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축사를 이제 가입을 하고 할 때 이때 저희가 부고 비율 했을 때 80% 썼던 거하고 유사하게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보험 가입 80%에 해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잔가율 20%를 제외한 80% 정도까지는 뭐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이 80% 이상이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주는데, 보험 가입이 1000만원이고 그런데 보험 가액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똑같은 용어를 쓰네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 80%를 곱하게 되면 1000만원이 1600만원보다 작잖아요. 그때는 일정하게 그 비율만큼 비례 보상을 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마 이제 이해 안 되시더라도 우선은 이거는 지금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숫자들, 이런 80%가 있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고 비율하고 좀 비슷하게 좀 쓴다. 근데 이 그때의 부고 비율은 보험료 관련 뭐였죠? 네, 보험금 지급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서의 80%는 아마 이제 잔가율 20%가 공제된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유추를 해봤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1과목은 다 끝났습니다. 1과목은 2과목은 이제 점심 먹고 2과목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보시면 글자가 대폭 작아지고 또 글들이 좀 많아지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또 이 과목에서는 또 조사 방법들이나 그 다음에 계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1과목에서 넘어갔던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너무 디테일하게 되거나 좀 시간이 또 끌어지면 일반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기본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약 정리나 빈칸 넣기가 또 한 달, 두 달 되고 하는 내용이 또 초래될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 못 드렸던 게 문제나 모의고사에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본인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또 공부가 좀 덜 됐던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계산을 직접 해보거나 그걸 대입을 해보면서 확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용어적인 거나 기본 개념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질문 많이 하시고, 계산을 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은 계산 문제를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1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끝나면, 2과목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 주 한 주 정도 또 빈칸 넣기를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지 않게 좀 2과목부터는 조금 이제 패스할 부분을 좀 패스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2과목은 계산 문제를 대입을 해야만이 이해가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과목에서 좀 약간 패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